성원이 되었으므로 회기를 속히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생태산림과 소관 2016년도 군정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생태산림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산림과장 홍종국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계장은 인사이동이 없어 소개나 생략을 하겠습니다. 생태산림과 소관 2016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보고 순서를 생략하겠습니다. 2016년 목표와 방향도 유임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녹색 생활화입니다. 첫 번째, 저소득 및 복지시설 LED 조명 교체 사업입니다. 어린이집 LED 조명 교체 사업은 이게 신규 사업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16개소를 대상으로 1억 4,200만 투자해서 LED 조명으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자 LED 조명 교체 사업 확대입니다. 이것은 이제 저소득층에 대해서 그 LED로 이제 바꿔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500만의 투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도 일괄해서 전기안전공사에서 대응해서 사업이 추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23억 8,600만이 투자된 사업으로서 총 145건에 101건이 완료가 됐습니다. 이게 5월달까지 사업기간인데 4월 한 완료 예정이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에너지 자립형 민간주택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량이 이제 태양광이 91개, 태양열이 9개, 지열이 30호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13억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가정용 소형 태양광 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규 사업인데 금년도에 신규해가지고 시범적으로 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가구당에 80만 원씩 해가지고 설치가 되겠습니다. 대우선 풍력발전 사업 현안 사업 해결 관계입니다. 이것은 이제 상당히 오래 전부터 추진해 왔던 사업인데 지난해에도 수차에 걸쳐서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했지만 해결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 자체는 동식물 피해 저감 방안을 다시 한번 모색을 해서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화가 함께하는 벼룩시장 활성화입니다. 이것은 지난해에도 3월달서부터 10월달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2월달에 그 벼룩시장 운영 관계에 협의를 좀 개최를 해서 작년에 문제점 됐던 사항 이런 것을 서로 협의를 해서 활성화 방안을 찾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그 소공연 이런 것도 해가지고 더욱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저탄소 녹색 생활 문화 확산입니다. 촉분야 그린 리더 양성과 녹색 생활 실천 운동 확산과 탄소 포인트 가입 추진,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 관리제는 이 계획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생태 자원 보존과 관광 자원 확충입니다. 대무지 야생화 문제 생태원 조성 사업입니다. 올해 3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50억의 규모로 사업이 추진이 되는데 금년도 24억이 이제 확보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총 공정률은 지금 65%가 돼 있고 금년도에 이제 사업이 이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분재 관리하는 전문 인력을 또 채용을 해야 되겠고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 분재조합하고 기술 자문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생태식물원과 야생동물 생태관, 이제 앞으로 이제 개관이 될 수 있는 그 분재원 이거 세 개가 합쳐져 가지고
지금 현재 운영에 더 활성화를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야생화라든가 지금 생태식물원 여기에 대한 이제 기술적인 자문이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 국립수목원하고 MOU도 체결을 하는 방향으로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거무정골 성공역 생태 탐문로 조성 사업입니다. 총 5k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흙 구간하고 그 다음에 성령까지 가는 탐방로 요 시설계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봤을 때 산축턱의 바위에서 이제 물이 떨어지는데 이것을 테마화해가지고 탐방로를 조성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쪽 13쪽이 되겠습니다. 해안 야생화단지 효율적 관리 및 소득화입니다. 금년도 예산이 2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야생화밭 유지관리와 식재 야생화 및 수목 활용 등에서 수익사업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야생화 단지가 조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수익이라든가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원 활성화 프로그램도 운영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번째, 유해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이 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 및 유해 조수 구제활동 포획 포상제, 야생동물 피해 농가 보상, 유해 조수 구제단의 운영, 이것도 계획대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전기 목책기가 이제 좀 우리 1m 옷이 지금 이제 1m 1.5m를 이렇게 하는데 뭐 저번에 지적하신 대로 봤을 때는 좀 낮아서 뛰어넘는 그런 지금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금년도 초에 당초기 때 좀 높인 방향으로다 우리 지침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향하도록 이 조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생태계 교란종 제거 사업입니다. 2억 3,700만 원이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모니터를 해가지고 조기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한 5월 말에서 6월 달에 시작을 했는데 금년도 좀 빨리 시작을 해서 교란종이 나올 때 그때 제어를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뒤에 문제 생태관광협회 운영 내시로 합니다. 1억의 지금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지난해에 그 협약 체결한 기관하고 업체 협의를 해가지고 펜토에 많은 올 수 있도록 탐방객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연생태 공원을 이제 활용을 해가지고 야생화 이 콘테스트 한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소득화입니다. 광치 자연휴양림 생태모험 기반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광치 자연휴양림의 일원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차, 2년차, 금년도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총 10억인데 금년도 7억이 확보돼서 금년도에 사업이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사업 추진 상황은 트리하우스 일동하고 그다음 카페테리아, 그다음 모험시설, 탐방로 시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의회 승인을 받았지만 고기자하고 군의를 교환을 해서 사업 부지를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광치 자연휴양 운영 및 가동률 제고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작년보다 조금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16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광치 휴양림도 금년도에 이제 사업이 마무리되는 그 생태 모험 시설을 활용을 해가도 가동률을 제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등산로 체계적 유지 관리입니다. 비봉산 산림욕장 정비 사업입니다. 총 2억이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금년도에 작년도 이제 솔숲길로에서 등산로를 일단 정비를 했는데 송천리까지 미정비된 구간에 대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등산로 책임 지금 탐방로하고 등산로가 상당히 지금 5구간이 이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 관리자로 해가지고 정비를 해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도 지금 관련 등산로에 책임구역을 지정을 해서 정기적으로 산행 정활동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산림 인력이 고용된 인력이 있기 때문에 활용을 해서 구간별로 등산로를 정비 활동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번째, 마침명 조림사업 추진되겠습니다. 총 13헥타에 대하여 5,900만 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단기 소득용 그 수목 선정을 해서 식재 교육이 있고 작년에 이제 두 군데가 산불이 많이 죽었는데 수목이 많이 죽어서 거기에는 우선적으로 금년도 조림할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황강리 지역하고 석현리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숯가쿠 사업 추진입니다. 총 443헥타에 9억 2,500만 원의 투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나눠서 사업이 추진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인도 개설 및 정비 사업입니다. 2억 5,700만 원이 투자되겠으며 신설 구간은 한전도사로군에 1km가 되겠고 보수는 기설지는 삼형산 임도 3km가 되겠습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녹색낙원 상쾌한 정원도시 만들기입니다. 첫 번째, 8호 수변 힐링 산림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이것은 동수리 용머리 하부 일원에 8호 수변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설치하는 건데 이건 3년차 사업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0억이 되겠으며 금년도 4억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금년도는 기본 구상하고 실서기를 하고 공사 발주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명품 가로수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 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8호 수변 자전거길에 메타사이클 식재하는 거 하고 램퍼츠 공원, 군화, 환경 개선, 이건 전정 등 사업이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청합하고 비봉초교 도로변의 가로수 교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명상의 숲 조성 사업입니다. 이거는 원당 초교에 자연학습 및 쉼터 등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천만 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네 번째, 복시설 나눔 숲 조성 사업입니다. 이건 원당리에 양구노인 전문 요양원에 하는 사업으로서 1억 3천만 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치유숲과 휴식 공간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녹색낙원 100만 그루 나무 심고 가꾸기입니다. 총 사업비는 2억 원이며 군화 보급 사업하고 벽면 녹화 경관정 사업, 향토 수목 양면 증칭 사업, 은행 가로수 수영 특공화 사업, 읍 시가지 가로수 교체 및 신규 식재 사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녹색낙원 군민정어학교 운동입니다. 지금 현재 3기를 운영했는데 정원 아카데미 운영도 매월 1회씩 이렇게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요것은 이제 상담제인데 사전에 주민들이 자기가 이제 가꾸는 이것을 받아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현장에 나가서 상담해주는 이런 것도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군민화 정원학교 서비스 차원에서 지금 현재 정원 도면 실지 설계 도면을 이제 기본적인 거 이런 도면을 지금 현재 읍면 군하고 읍면 민원실에 비치를 해서 주민들이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정원학교 콘테스트도 금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을 잘 가꾼 그 가구에 대해서는 심사를 해서 공모해서 심사를 해서 우수 가구에 대해서는 시상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21쪽이 되겠습니다. 소양강 꼬부랑길 이용도 제고입니다. 지난해 소부랑길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자전거 라이딩이라든가 많은 그 자전거 동호회들이 와서 즐길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제초자가 그것도 관리도 중요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관리도 아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이 되겠습니다. 청정 산림 환경 보호 및 보존 관리입니다. 첫 번째, 산불 방지 대책 강력 추진입니다. 오늘 산불 감시원하고 산불 진화대원 발대식을 갖고 오늘서부터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황실이 계속 운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연회도 똑같겠지만 금년은 가뭄이 심하기 때문에 강력하게 산불을 예방 활동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작년도에도 산불이 산림인접 쓰레기 소각장에서 부지로 이제 이런 경우가 많았었는데 그래서 금년도 초에 2월달에 일제 조사해서 협의해서 제거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산림병충해 적기 방제 추진입니다. 1억 7,600만이 투자되겠으며 솔림 혹파리 나무 주사
시하고 그 다음에 병충해 방지를 예체를 해서 적게 방지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도 그 소나무 재성충병이 이제 양구라든가 양구에는 오질 않았었는데 요것도 예체를 잘 해가지고 오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방사업 조기 추진입니다. 사방사업 5개소와 계류보전 1.5km, 산지 사방 1헥타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네 번째, 주택피해 우려목 제고 사업도 계획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산림 생태 보건 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신규 사업인데 군부대 주변에 산림이 훼손된 데 이것을 복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일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24쪽이 되겠습니다. 산림보호 및 불법행위 강력 단속입니다. 이건 연중 수시 순찰을 해서 적발되면 강력하게 단속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25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자원의 소득 관광 기반 시설 확충입니다. 첫 번째, 임산물 유통 센터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산림조합에서 사업이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부지는 이제 농단지 내에 있고 건축 면적이 990평방미터, 부지 면적이 한 5.0평방미터 이 지역으로 이제 건축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10억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공시설과 그 시설에,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이제, 부대시설이 이제 설치가 되겠습니다. 가공 품목은 이제, 그 산채라든가 각종 이런, 가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사업은 금년도에, 사업이 완료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산림조합과 특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거는 이제 가공시설이 되겠고, 두 번째 거는 루통 라인이 되겠습니다. 판매장부터 교육장, 그 다음에 나무시장 운영관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총 10억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올해 사업 완료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26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산림소득사업 생산기반 조성 및 소득 증대 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 2천만 원을 투자해서 임산물 생산 기반 조성 사업하고 산림 복합 경연단지 조성 사업이 추진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임산물 유통구조 개선 사업입니다. 총 7,200만 원이 투자해서 곰치 포장재 등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농가용 펠릿 보일러 설치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200만 원인데 이것은 지금 현재 주민들이 그렇게 희망을 하지 않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들어가다 보니까 이것은 기피하는 현상이 지금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금년도 3대 계획에 있습니다. 자, 27쪽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상해산 전시 판매 및 산나물 풍물장터 운영입니다. 이것은 이제 곰치 축제 때 하는 것인데 금년도에는 조금 색다르게 해가지고 지금 현재 곰치 축제가 이제 산나물 축제나 다름없기 때문에 이것도 풍물장터 저작거리를 좀 재현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미리 좀 준비를 해가지고 다르장사 할머니들이 좀 입점을 해서 좀 풍물장터로 이렇게 해서 축제의 이벤트 행사로 해볼 계획입니다. 일곱 번째, 군인인 규모화 및 이용도 제고입니다. 우리 군인이 총 389필지에 구필지가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지금 일제 조사를 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산지 어떻게 활용할지 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따라서 계획성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구기림하고 새 팀에 들어간 거는 교환하는 것도 추진해보고 거기에 따라서 뭐 소수사업 있으면 소수사업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이런 방향으로다가 할 계획입니다. 여덟 번째, 보호수 관리입니다. 도보호수 4그루와 군부로서 3그루서 마을보호소 12그루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비는 390만 원이 되겠으며 수시 예찰을 해서 병충해 방제 및 수목관리, 그 다음에 주변 제초 작업도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일립 아파트의 바로 밑에 있는 박수봉구 느릅나무, 그것은 지난해 이제 신청을 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도보호수로다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금년도 1월 달에 내려왔는데 지금 현재 거기다가 안내판도 좀 설치를 하고 이렇게 좀 신경을 써서 보호수로 관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생태살림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생태살림과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태살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건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 건무종거리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건무종거리? 네, 군량리에 이제 어떻게 설명? 군량리 가시면 이제 검은종구이라 그래가지고 그 물 맞는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 성공역 올라가는 예, 성공역 그쪽 쭉 올라가게 되면 이제 성공역에 이제 다다르죠 정상이.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 14쪽에 그 DMZ 생태관광협회가 이거 전 1억 원이 다 국비 아니었습니까? 아닙니다. 다 군비로 포함됐었습니까? 예, 군비 계속 50%, 15%, 35%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뭐 운영에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그 자체가 좀 어떻게 봤을 때는 그 생태관광협회에서 자율적으로 이제 사업도 추진하고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이렇게 저걸 했었는데 금년도는 이제 항상 좀 관심을 더 가지고 같이 합동사업도 이제 추진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생태식물원의 야생화를 이제 활용을 해서 광역에 탐방해 올 수 있도록 사업비는 거기서 쓰면서 우리가 이제 계획을 좀 잡아서 같이 사업을 추진하면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이제 축제 때, 그러니까 봄 축제 때 같이 합동으로 이렇게 사업하는 것도 추진해보고. 그래서 금년도에 이제 의견도 제시를 했는데 산나물 같은 것도 우리가 이제 곰치 축제 때 이제 산나물 장터를 이제 운영을 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리 좀 준비를 해서 생태관광협회하고 좀 협의를 해서 전통시장에 산나물을 좀 팔 수 있도록 그렇게 시범적으로 해 나가면서 곰치 축제 때도 그쪽으로 옮겨서 좀 하는 방향 이것도 지금 검토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생태관광협회가 자율적으로 하는 것도 좋겠지만 행정에서도 그래도 관심을 갖고 같이 합동사업도 좀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제가 이렇게 운영하는 그 실태 분위기 지금 회장하고 부회장하고 총무가 있습니까? 조직이 어떻게 됩니까? 사무국장이 있죠. 그다음 직원이 한 사람이 있고. 사무국장이 있고 직원이 또 있습니까? 예, 예. 그 인건비도 다 포함되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지금 현재 봤을 때 업무량으로 봤을 때 한 사람밖에 더 되겠느냐. 그래서 한 사람 분 180만 원만 지금 편성을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뭐 쪼개 쓰든지 아주 그렇게 방침을 정했어요. 아주. 그래서 제가 보더라도 예, 이거 1억 예. 원 예산을 갖고선 사무국장이 있고 또 뭐 간사 총무가 있고 거기 예. 실제로 인건비에 대한 어떤 제가 자료를 좀 보려고 했었는데 예. 이게 좀 내실화를 기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예. 올해는 뭔가 좀 내실화를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예, 그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건비 자체를 한 사람의 인건비에게 더 거기서 쪼개서 자기가 쓰든지 이러도록 우리가 조치를 했어요. 예, 그렇게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 등산로 그 정비와 관련돼서 16쪽에 제가 그 일요일 날도 오후에 좀 비봉산을 올라갔다 왔습니다. 비봉산 올라갔더니 그 외집분이 오셔가지고선 그 비봉산이 우리가 해발 482m인가? 제가 보니까 그렇게 되죠. 예, 일출봉. 예, 일출봉. 예. 거기 올라가서 이제 그것을 보고서 사진을 찍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매일 산에 올라가면서 순간적으로 느낀 게 우리가 뭐 어느 산을 가든 간에 이 산에 그 상징물이 하나씩은 있는데 비봉산 그 일출봉 거기에는 그래도 비봉산 정상에 대한 어떤 그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는 표지석 정도 하나는 좀 제대로 좀 있어야 돼서 포토존 하나는 좀 있어야겠다 싶었는데 우리 뭐 과장님도 산을 좋아하시지만 제가 일요일 날 딱 올라가 보는 순간 외집분이 오셔가지고선 양곳 전경을 이렇게 보시면서 거기 있는 부분을 둘러보시면서 그 정자에서 이렇게 보시곤 하는데 거기에 그 비봉산 정상에서 해발 몇 메다 정도는 좀 표지석을 하나 좀 설치해서 이 사진 촬영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좀 이 배경을 해서 설치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니까 밑에 바닥에 우리 표지석을 비봉산 정상 해발 몇 메타, 482m인가? 그 돼 있는 거 있는데 그걸 바닥에 놓고 사진을 찍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는 이거는 좀 어느 정도 우리 비봉산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 비봉산 정비하면서 일부 저기 그 올라가는 그 계단을 잘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올라가서 그 위에 정상에는 그 표지석 정도 하나 정도는 제대로 좀 설치하는 게 좋지 않나 싶은데 관장님 어떻게 제 의견이 어떻습니까? 예. 저도 이제 공감을 합니다. 작년에 그 솔숲 길 조성 사업으로다가 이제 정비를 했는데 그때 제가 그 표지석을 하나 세우려고 그때 하셨어야 돼요. 하려고 이제 했어요. 우리 심적으로 이제 담당 계장한테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이제 헬기를 이제 산청에서 이제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하는데 우리가 한 달 전에 요구를 해서 오케이를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재도 올려야 되고 그 다음에 돌멩이를 이제 가지고 이제 올라가려면은 헬기로 이제 올라가는 게 가장 이제 적합한데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계속 딜레이 되다가 지금 이제 자재도 인간 사람이 다 들고 올라갔어요. 도저히 계속 딜레이 시키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그럼 우리 인력을 하자. 그래서 작년에 이제 도를 들어 올라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봤을 때 헬기가 됐으면 작년에 이제 설치를 했죠. 그런데 그것도 제가 봤을 때는 그게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가 지금 여기 보지만 비봉산 그 산림육장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좀 반영을 해가지고 좀 이렇게 설치하는 방향으로다가 계획을 갖고 계셨더군요. 예. 그 한번 실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 선수들도 이 전지로 오면 비봉산 정상에 이렇게 뛰고 내리거든요. 정상까지 올라갔다가 나름 셀카를 찍고 하는데 뭔가 이게 상징물이 없으니까 그 정자에서 그냥 배경으로 찍는데 실제로 비봉산 정상이 어디라는 거는 하나 좀 우리가 남을 수 있는 추억을 하는 거는 좀 좋지 않겠나. 그 비봉산이 진짜 보이지 않게 많은 분들이 오르락 내려가시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 보호수와 관련돼서 지금 진짜 제가 오늘 마지막 페이지인데 이거 보고 진짜 직원분들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짜 오늘도 제가 지금 박수군 나무 쪽으로 이렇게 걸어 내려오다 보니까 그 학생들이 거기서 막 담배 피고 쓰레기 많아가지고 어느 한 분하고 이제 치우다가 이제 좀 늦어서 내려왔는데 거기에 그 벤치가 있고 그래서 보호수 지정되고 그래서 나름대로 그 팻말이 있습니다. 박수군 나무에 대한 어떤 유래를 좀 적어놓은 게 있는데 좀 관리가 좀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거기에 벤치에서 학생들이 계속 그 올라오면서 그 담배하고 술하고 거기서 많이 피거든요. 먹고 그래서 남 치우긴 하는데 거기 일전에 내가 우리 계장님들하고 저쪽 휴게실에서 잠깐 얘기했는데 벽면에 박수군 나무 벽면에 옹벽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 옹벽에 그 박수군 그림을 좀 거기다 이렇게 그렸으면 좋겠다. 지금 우리 저기 성심병원 벽면에 그 박수군 그림을 그려놓은 걸 보니까 지나가면서 보니까 되게 값어치가 있어 보이고 의미가 있더라고요. 근데 박수군 벽면이 그냥 놀고 있거든요. 그 1, 2아파트 그 위에 벽면도 박수군 나무가 있으면서 그 사람이 오르면서 많은 공간이 지금 흰 벽면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벽면을 박수군 나무와 관련된 그 나무와 관련된 벽화를 그쪽에다 좀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되면 보호수 지정과 관련돼서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과장님께서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나무가 지정돼서 이제 관리 감독을 더 강화하시겠지만은 그쪽에 박수군 나무가 있으니까 우리가 박수군 예술인촌 만들고 몇십억씩 들여서 하지만은 실제로 박수군 나무와 관련된 거는 되게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너무 소외시됐던 건데 보호수로 지정된 것에 대해서는 되게 고무적인 일이니까 그 박수군 그 나무에 있는 그 근처에 있는 벽면은 일부 좀 벽화를 그려서 가끔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거기에 옛날에 그 저기 군인극장 올라가셨던 분들이 박수군 나무 거기서 사진 찍었던 분들이 몇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를 이렇게 보곤 했는데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다 관심을 답변하실 게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제가 이제 요거 이제 보호수로 이제 지정하는 단계도 봤을 때는 상당히 필요하다. 지금 봤을 땐 그 느릅나무 자체가 이제 있었지만은 그게 그냥 어떻게 봤을 때는 우리 군제 보호수 정도로 이렇게 관리했었는데, 그래서 상향을 좀 시키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도의 담당 지원을 설득을 했죠. 해가지고 이제 지정했는데, 앞으로는 이제 지정하는 게 이제 문제가 아니라, 이제 관리가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금 현재 그런, 사항 자체도, 지금 문화예술 쪽에서 이제 그런 사업 자체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가지고,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상황도 좀 착안을 해서 협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주변 관계도 좀 챙겨보면서 더 상징화 시킬 수 있는 게 뭔지 이것도 한번, 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벽화 그리는 사업도 있으니까 그 사업 일부분을 좀 편성하셔가지고 그 기획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정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창수 의원입니다. 몇 가지 좀 궁금한 사항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3페이지 그 해안 야생화단지 효율적 관리 및 소득환 관련해서 식재 야생화 및 수목 활용 등 수익 사업을 추진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여기 그 입장료를 받는다는 얘기인가요? 이게 수익 사업이 제가 봤을 땐 나올 게 없거든요. 어떤 식으로 수익을 창출하겠다는지 그래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정말, 거기 이제 8만 평입니다, 부지가. 그래서 심어놓고, 볼거리만 지금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도 심어놨기 때문에 많은 사업비를 투자해가지고 심어놓은 걸 가지고 수익이 좀 창출될 수 있도록 해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금 봤을 때 거기에, 야생화를 심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차용, 식용용,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나오기 때문에 우리 관내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으로 납품시키는 방안도 좀 한번 강구를 해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정원 사업을 금년도 이제 자체 사업으로도 이제 추진하고 있는데, 묘목 같은 게 이제 조그만 이제, 지금 현재, 주목 같은 것도 이제, 좀 이렇게, 저울 붙여가지고, 노란 이제 황금 주목 같은 거 조그만 것들이 있더라고. 한 10,000원, 20,000원 하는 거. 요런 것도 좀 사다가, 우리, 자체 내에서, 그러니까, 가정에서 필요할 때는 이렇게 보급하는, 요런 것도 좀 추진해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선, 좀 시행을 좀 해보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예, 굉장히 현실화시키는 건 쉽지 않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참고적으로 여기 1년에 찾는 그 탐방객 수가 얼마나 되죠? 지난해에 좀 있었습니까? 예, 탐방객 수는 제가 지금 볼 때는 이제 둘레길, 제일 많은 게 이제 둘레길에서 만다르 쪽에서 이제 거쳐서 오이 쪽으로 내려옵니다. 그렇게 되면 오이 쪽에서 내려오는 쪽이 그 야생화 밭이 이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 내려와서 식사들을 하고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코스 자체가 우리 둘레길하고 이렇게 저가면 좀 되겠구나 해서 그 탐방객들이 거의 지금 다녀가는 걸로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 어떤 식으로 그 사업 구상을 하고 있는지 몰라도 군에서 이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또 대리인을 지정을 해서 거기에서 물건을 팔거나 뭐 입장료를 수거하거나 이게 사실은 그 굉장히 이상적일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은 그 인건비도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조금 뭐 이 구상은 해보시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고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그걸 현실화하는 데는 조금 너무 이상적이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하고요. 지금 그 해안면 저 통일관 광장 앞에 보면은 그 휴가철에 그 농산물 판매가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그 일전에 뭐 다른 의원님도 말씀을 하시던데 그 지역에 연구를 갖고 계신 그 마을에나 또 주민들 중에서 그런데 관심이 있는 분들을 해서 거기 관리도 좀 이렇게 일부 시키면서 그런 어떤 농산물 판매장 쪽으로 다 계절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더 군비도 안 들어가고 경쟁력이 있지 않나 좀 이런 판단을 해봅니다. 예. 예. 답변은 뭐 안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저 이태균 의원님도 이제 거기에 상당히 이제 관심 있고, 뭐 저번에 그 농수산물 판매하는 것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금년도에 사람을 미리 좀 둘라 그럽니다. 이게 두지 않고는 공무원이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 8만 평이라는 유지 관리하는 자체. 그래서 지금 봤을 때 일단은 사람을 어떻게 좀 끌어모을 수 있겠는가 이거부터 생각을 하고. 아니요, 거기 당연히 유지 관리는 해야죠. 네. 군에서 네. 유지 관리를 하는데 네. 그 군에서 유지 관리를 하면서 수익 사업을 직접 하겠다라는 것은 이건 맞지를 않아요. 제가 봤을 때. 왜냐하면 이게 수익 사업 어떤 이익 경제 창출은 이건 민간 분야이고 나름대로의 그 경쟁력이나 노하우나 지속성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월급 받아가는 사람들이 그런 거 이거 해봐야 그거 얼마만큼 그게 되겠습니까?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제가 판단할 때는 과장님의 생각은 굉장히 훌륭하신데 그걸 현실화 시키기에는 너무 이상적이라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농산물 판매하는 걸 뭐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예. 그 대신 지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정을 해주시고 그걸 예. 그 뭐 대부 관계라든지 이런 걸 좀 확실하게 해서 그냥 지정만 해주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그 나름대로 그 명분을 갖고 이제 또 아무나 가서 할 수 없는 대신에 뭐 의무 사항을 좀 더해야 되죠. 뭐 청소라든지 아니면 뭐 거기 일부 시설의 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걸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 유해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우리 군에서 나름대로 또 환경도 잘 보호를 하면서 이래서 그
밀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고라니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게 타시군에서는 이게 점점 이렇게 잡으면 이게 이제 줄어드는 추세인데 우리 지역은 그 민통선도 강화라고 이래서 멧돼지나 이 고라니는 잡아도 이게 계속 이게 피해가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타시군과 이 똑같은 어떤 기준을 갖고 중앙정부에서 받는 그 환경부 지원금으로다가 이 정책을 계속 유지하기에는 너무나 이게 수요 충족을 못 시키는 그런 면이 있지 않나 좀 이런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 실정에 맞게 군비도 더 필요한 부분에 이렇게 증원시켜서 보조율도 높이고 대상자 수도 좀 확대시켜주고 또 이 직원 한 분이 이거 뭐 가서 폐해시설 관리 예방 폐해시설 설치 지원해야지 확인해야지 그 다음에 또 이게 대부분 포획은 야간에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관리 감독 이게 참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만큼은 우리 군에서 좀 이걸 좀 강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좀 이런 판단을 하거든요. 특히 우리 군 현실에 맞고 어떤 그 기준을 마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은 예방 시설 같은 게 대부분의 이게 이 금액이 작고 이러다 보니까 외지의 사업자들이 와서 이렇게 합니다. 이 사업을 하다 보면 또 AS 문제라든지 좀 이런 게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 군 나름대로의 어떤 이게 지침이 필요한 것 같아요. 단순하게 그 항공부 법령에 의해서 이걸 집행을 하다 보면은 이게 좋은 사업을 하면서도 일부 이제 형식에 치울 수 있고 그 성과 위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좀 실효로 가려면은 예산 지원, 그 다음에 그 담당 그 부서의 그 직원 보강, 그 다음에 양국은 현실에 맞는 어떤 이 사업 지침, 이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이제 1년 동안 지금 해보니까 우리 담당 직원이 이제 지금 현재 한 사람이 이것만 지금 맡고 있어요. 계속 제 생사선님께서 아마 전화 제일 받는 사람이 아마 이 담당자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제 그 규정을 보니까 규정이 너무 오래된 규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조례가. 그래서 이거 바꾸자. 이게 현실에 맞지 않다. 그래서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작업 중에 있어가지고 조만간에 이제 의회에 이제 넘기겠지만은 앞으로 좀 현실화적으로 지금 이제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조례도 좀 개정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좀 현실화시키는 방향으로다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그 전기 목책기 같은 경우에는 안전사고의 우려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설치를 해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게 관리가 제대로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 표준 업자와 그 사업자 간의 보조사업자 간의 계약서상에 좀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의무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좀 이런 판단을 합니다. 우리 군 현실에 맞게요. 그러려면은 이게 원활한 AS나 관리가 되려면 이게 관내 업자가 이렇게 이걸 하는 게 좀 유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도 좀 신경을 써주실 것을 네, 알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의 향토, 토종, 수목, 양묘 정식과 관련해서 이게 1,500만 원의 예산이 계산이 돼 있으신데 이게 지금 우리 군에서 지금 직영하는 거죠? 예, 그렇죠. 인건비는 어떻게 돼요? 이게 사업비만 한 건가요? 아니면 인건비는 별도? 사업비만 이제 해당이 됩니다. 인건비는 별도로 이제 양묘장 관리해가지고 있죠, 별도로. 그건 어디서 충당을 해요? 사업비는? 인건비는? 인건비는 별도로 이제 예산이 편성돼 있죠. 양묘장 관리위원을 해가지고. 얼마나 들어요, 저희가? 그건 그것이 이제 보게 되면 한 100 얼마씩 받기 때문에 한 200 정도.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합니까? 네. 생태산림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시설관리사업단에서 이거? 생태산림과에서 관리하죠. 별도로. 글쎄요, 이게 참, 토종수목 양묘 정식, 이게 과거에는 굉장히 필요했었습니다. 이게 이러한 사업들이 우리가 녹화 시기에 보면은 이렇게 양묘를 할 수 있는 그 전문 업체나 이런 부분들도 미미하고 설사 있다 하더라도 원거리에 있음으로 따른 수송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지역성 차이에 의한 지역 실직에 맞는 그 수목을 생산하지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식재를 해도 이게 쉽게 이제 이렇게 적응도 못하는 이런 걸 해서 과거에 이 산림녹화 시절에는 뭐 잣나무 양묘장, 뭐 낙엽성 양묘장 이런 걸 많이 해서 본의원도 어린 시절에 거기 갔다가 저 송정리 옆에서 제가 군에 지원을 받아서 한 기억이 납니다만 이건 좀 현실에 좀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걸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은. 그래서 군에서 이제 이런 걸 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이 군의 재정적으로나 이게 크게 기여도 못하면서 이 양묘 군에 지금 있는 군에다가 면허세를 내고 이제 하는 뭐 조경업자라든지 우리 야생화나 뭐 이런 데서 꽃이나 야생화를 생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오해와 불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예? 이건 좀 현실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거 꼭 해야 되는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이게 기초자치단체는 지역 실정에 맞는 양묘장을 조성 관리 운영하여야 된다라는 게 어디 산림법이나 뭐 이런 데 있어요. 이거 왜 하시는 거죠? 맞지 않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제 상당히 오래전부터 이제 양묘장을 관리를 해왔습니다. 해왔고 제가 판단을 해보니까 양묘장이라는 자체를 갖다가 어떤 그 묘목을 잔뜩 심어가지고 양묘를 해 낚는 것보다 제가 봤을 때 금년도에 작년도 이제 말이죠. 지금 현재 남면 쪽에 용화리에 이제 양묘장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저쪽 학조리에 또 양묘장이 있습니다. 그 거의 방치되다시피 해가지고 작년도에 보수를 했어요. 왜 보수를 했냐면은, 일단은, 제가 이제 수정을 보니까, 양구에 적합한 게 뭐냐, 이런 판단도 서야 되겠더라고요. 우리가 꽃이 피는 나무 중에서 양구에서 적합한 게 무엇이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범적으로 좀 갖다 심어서 적응이 이게 맞느냐 틀리나 이런 시험을 해보려고 작년에 별도로다가 저쪽 그 학조리 양묘장을 정비를 해가지고 맛을 좀 갖다 놓고 그랬는데 그런데 제가 판단한 것은 양구에 적합한 수정이 뭔지, 그 다음에 저 아래에서 맞는데 여기는 안 맞는 거, 그 다음에 또 색다른 이제 품종을 갖다가 한번 시범적으로 이렇게 재발을 해봐가지고, 요것이 맞구나 하게 되면 이거 별도로 이렇게 수목을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체계를 좀 갖추려고 합니다. 예, 과장님, 하여간 다 하실 수 있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게 앞으로 생태산림과장을 과장님이 영원히 하실 것도 아니고, 이게 사람에 따라서 바뀝니다, 이런 게. 과장님의 그 의지와 이것은 충분히 제가 높이 사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는 않아요. 애물단지와 대구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그거를 과장님이 안 해도 대체할 수 있는 기관과 지금 시설, 또 민간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산림조합 같은 데서 이제 그런 걸 하고, 양구 같은 경우에는 국유林관리소에서 양구 군유지를 굉장히 좋은 조건에 해갖고 1년에 수억 원씩 들여서 그런 걸 하고 있어요. 과장님이 안 하셔도.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이 민간 부분들한테 과감하게 이제 넘겨서 양묘업자들을 키우고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생존권을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군에서 지금 과장님과 같이 그런 이상적인 생각을 실현도 못하면서 불만만 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의무가 아니잖아요, 지금에서. 이건 과감하게 정리하고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은 양묘업자들이나 이런 능력 있는 분, 관심 있고 자기가 좋아서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한테 저렴한 비용으로 다 용역을 줘서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군에서 운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효율성 면에서도 그렇고, 군민 화업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가 양묘 기반 어떤 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이건 맞지는 않아요. 이건 좀 제고해 주실 것을 좀 부탁을 드리고, 또 비근한 예로 이게 제가 군에서 이렇게 조금 시범적으로 이렇게 하려는 게 오해를 사요. 비근한 예로 야생화업자들이 지금 양구군에서 새초까지 지금 길러서 팔라 그린다. 이런 지금 오해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거, 내부적으로 보면 그런 것도 아닌데, 왜 그런 오해를 받아야 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걸 민간 부분에서 커버를 안 하면 관에서 할 게 있고, 민간 부분에서 할 게 있어요. 이런 게 하시려면은 산림조합에서 위탁줘서 운영을 하시던지 이렇게 하셔야지. 산림조합에서도 양묘장을 운영을 안 해요. 과거에는 했었어요. 왜냐? 경쟁력이 있고 그게 돈이 되기 때문에 했는데,
여기서 키우는 것보다 다른 데서 갔다가 이렇게 하는 게 더 이익이 남고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안 해요. 동면 덕곡리에도 있고 정림리에도 다 자체 행무장이 있었어요. 다 안 하고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럼 양구군에서 왜 이걸 고집하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좀 제고해 주실 거 부탁드릴게요. 제가 한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양무전 이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저도 먼저 공감을 하지만은 지금 봤을 때 제가 판단했을 때는 양면원 자체가 우리가 어떤 관내에 묘목을 시켜서 묘목을 기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있는 양묘장에 우리가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판단해 보니까 우리가 지금 말했던 지금 현재 자꾸 잡불 붙이기 때문에 꽃 같은 것도 다양하게 꽃이 아니라 나무 화목류도 다양하게 변합니다. 그래서 저 아래 내려갔더니 황금 주먹 같은 것도 이제 종을 붙여서 이런 것도 상당히 멋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특색 있는 나무를 그걸 뭐 우리가 시범적으로 그걸 좀 묘목을 많이 생산하는 게 아니라 이쪽에 양구에도 적합하구나 이런 시험용으로다 우리가 지금 계획을 좀 하는 겁니다. 과장님의 그것은 참 숭고하시고 그런데 그것이 지속성이 떨어진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안타까운 면이 있고 하여간 참고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군유림 규모화 및 이용도 제고에서 이게 전체 이제 과장님이 일을 제대로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군유림을 실태 파악을 해서 이걸 이용률을 좀 높이고 현실화 시키겠다라는 건데, 우리 양구군의 그 군유림이 지금 아까 389필지라 그랬죠. 네. 이런 것을 이게 언제 취득한 거죠? 이걸 좀 알으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양구 군유림이 이게 원래부터 이게 일제시대 때부터 우리 행정체계가 이제 현대화된 일제시대 때부터 이게 유지 관리되려는 국유림이냐, 아니면 우리가 중간에 이거 매입을 한 거냐, 이게 뭐 부분적인 게 이제 다 그런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만 몇 가지 전기가 있거든요. 과장님 그거 파악하고 계신지 제가 알고 싶어서. 그 세부적인 사항까지 파악을 못했고요. 언제 취득을 했는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그거는 별도로 저도 요구하신다면은. 예, 그래서 제가 이거 말씀을 드리는데 특히 국유림과의 교환 문제 이것은 좀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양구군에서 취득한 군유림이 도유림 제도는 있어서 도유림은 아주 옛날부터 도에서 관리하던 그 도유림은 이렇게 유지 관리가 됐는데 군유림은 미미했었습니다. 그런데 마을에 어떤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서당 선생님을 모셔다가 이렇게 마을에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집도 줘주고 전답도 제공하고 서당 선생님 나무도 혜택이 위해서 훈장님 이런 걸 해갖고 이렇게 했었던 마을별로 예를 들면 성황당님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6.25 전쟁 이후에 산림지 양구군 전체 지역의 산림 공부가 전부 다 분실되고 멸실되는 바람에 전부 다 이 지적을 다시 측량을 해갖고 번지수도 다시 부여하고 또 이르는 과정에서 일부 소유자가 불명확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것은 특별조치법이 아닌 경우에 대부분 그걸 등기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을이나 이렇게 종중이나 이런 특별한 개인께 아닌 것은 등기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게 특별조치법이 끝나고 이 대부분 이제 이 무주부동산 공고가 났을 때 이제 이 군유림화 시키고 나머지는 국유림화 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마을에 가보면은 옛날 성황당님 짜리, 훈장님, 마을의 훈장님, 이런 거는 마을 사람들은 이건 마을의 산이다, 마을의 땅이다, 이런 고정관념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등기부등본에 떼어보면은 이게 이게 군수 앞으로 이게 등기가 나 있고, 이런 것들을 나중에라도 이게 마을에서 이제 공동적인 목적으로 이렇게 활용도 하고 이렇게 좀 연구도 갖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이렇게 제자리를 찾아가야 되는데 저는 그게 그런 과정이라고 봐요. 근데 이걸 양구군에서 이걸 국유림으로다가 해버리면 국가는 굉장히 냉정해요. 국가는 국가의 이익이지 지방민의 어떤 이것은 굉장히 또 별개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과장님이 이거 열심히 하시려고 하시는 건 좋은데
이것도 지역의 어떤 정서나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관가에서는 안 되겠다. 저는 이런 판단을 합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아마 좀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 자체는 이게, 정말, 제가 판단했을 때는, 벌써 이루어졌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이제 들어져가지고, 제가 이제 이쪽으로 이제 추진을 하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은 엄연히 그 사유재산을 이 군유화 내지는 국유화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 접경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것은 지금 군유리마하거나 국유리마 했을 때 10년 동안의 그 유예 기간을 둔 건 바로 그것 때문이고요. 근데 그것이 의미가 없어요. 10년 안에 특별지시법이 만들어져야 실소유자들이 이걸 찾아가는데 그러한 것도 두지도 않고 이걸 뭐 공보를 갖고 와야지만 이걸 이제 찾아갈 수 있는 그걸 줬는데 공보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원수가 다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 부여됐기 때문에 지적 불합치에 의해서 이거 소유권이 일부 있어도 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리고 또 대부분의 그 소유주들이 지금 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양구 같은 경우에는 이북에도 이제 그게 있고 그 통일을 대비를 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은 될 수 있으면 원형 그대로 우리가 존치하는 게 좋고요. 다만 이제 일부 과거 이제 일제시대 때부터 양구 군유 이름으로 표시된 토지거나 임야거나 아니면 일본 사람들 토지거나 아니면 황실의 토지였던 경우에는 뭐 이렇게 공유리마 내지는 국유리마 하는 게 바람직한데 이거 일부 저 양구 군에서 이거 저 업무를 좀 이렇게 소홀 하거나 지역 실정에 맞는 이 법 체계를 이게 정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군에서 군유리마 시키고 한 것을 국가에다 하고 이건 맞지는 않아요. 저는 이거 굉장히 이 부분에 관심이 많으니까 이건 좀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과장님 말대로 그 제대로 좀 관리할 필요가 있어요. 어디가 우리 이 군 땅인지 이거 담당 직원들도 파악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이태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유해 야생동물 피해 예방 관련해서 유해 주소 구제단 사업 관련해서 지난해 이제 이 사업을 했는데 지금 해안면 지역에는 아예 이 군부대하고 협의가 안 돼서 이 사업을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 이제 이 관계 때문에 겨울철에도 아마 지금 이제 방지단을 이제 운영을 2월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 그 군부대에서 그쪽에는 이제 동의를 안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할 수가 없었고 또 그 다음에 그 방제하는 과정에서 지금 봤을 때는 이제 한쪽에는 이제 위험 요소가 또 많기 때문에 아마 군부대에서도 그렇고 그쪽에는 우리가 지금 하지 않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 이제 과장님 생태산림과 오기 전에는 이게 매년 해안면에도 협의가 돼서 21사단하고 12사단이 다 협의를 해줘서 이 사업을 이걸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1년 만약에 그 지역 일대에 거기 인제 쪽하고 연결된 지역이고 또 동면하고도 연결되지만 그쪽 지역에 이런 야생동물이 워낙 많기 때문에 1년만 구제활동 안 해도 그게 엄청난 피해가 이제 올해 야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해안 지역은 다시 한번 이런 군부대하고 협의해서라도 이게 유해주소 구제활동이 돼야지 이거 안 하고 그냥 계속 거기는 작전상 아니면 위험성 수년 동안 여지금 계속 해왔던 걸 그냥 작년 한 해 안 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이 문제는 어떻게든 해결해서 해안면 지역에도 유해주소 구제 활동이 좀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으니까 앞으로 좀 더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두 번째로 야생화밭 단지 관련해서는 제가 2년 동안 계속 이제 얘기하고 또
오늘도 이제 정창수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이 그쪽 마을에서 그 오유리 마을에나 이런데 양구군에서 농산물 판매대 그 오유리 그 다리방 있는 곳에 새 거를 갖다 놓고 이제 그쪽으로 옮겨서 좀 그런 판매도 하고 거기 시설 관리나 이런 것 좀 해주겠다. 그런 것까지 얘기했는데 그게 이제 계속 아직도 이제 계속 이제 2년째 계속 뭐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이 야생아밭 단지 뭐 관리하고 이런 유지 관리하는 사업이 얼마나 큰 사업인지는 모르겠는데 의원들이 몇 명이 나서서 이렇게 뭐 2년 동안 이렇게 얘기해야 될까 말까 한지 좀 답답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여기 유지 관리 하는데 인력 같은 것도 마을 주민들이 이렇게 거기 뭐 자기 마을에 있으니까 꽃밭이나 뭐 거기 관리도 뭐 제초 작업이나 이런 것들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거기에 뭐 농산물 판매대 같은 것도 마을에서 설치해서 거기서 뭐 양구 농산물도 홍보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마을 수입도 창출될 수 있을 것 같고 그쪽에는 뭐 지원 사업이나 이런 게 해안 지역에는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마을에 좀 넘겨져서 좀 유지 관리하고 본인들이 하겠다고 그렇게 나서서 하는데 굳이 군에서 저는 오늘 이제 너무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신 뭐 거기에 뭐 차로 먹을 수 있는 뭐 야생화하고 식용으로 먹을 수 있는 이런 거를 어떻게 생산해서 판매하는 이런 것까지 그리고 뭐 황금 주먹 뭐 이런 거 얘기하셨는데 너무 좀 제가 듣기에는 저희한테 그런 거 한 번도 여지껏 동의를 구하거나 이런 거 한 번도 안 하고 이런 얘기를 하시고 저희가 지역 주민의 대표기관의 의회에서 의원이 주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애로사항을 건의하고 또 그 지역의 마을의 발전을 위해서 그런 안을 제시하는데 그거는 2년 동안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이게 좀 답답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런 야생아밭 단지 일대를 주변 마을에서 유지 관리도 좀 할 수 있고 뭐 전문적으로 조경업체가 꼭 해야 될 일은 조경업체가 하더라도 최소한의 제초 작업이라든가 또 거기에 뭐 담배꽁초를 듣든 오물을 수거하든 또 그쪽에 비가 많이 올 때 좀 어느 정도 그런 것도 미리 좀 파악을 해가지고 좀 그런 지자체에 연계해서 이런 문제가 저번에도 비가 몇 시간 만에 거기가 밑에 야생아밭 단지 밑에 있는 하우스가 전부 다 침수되고 논이 침수되고 막대한 피해를 줬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마을 주민들이 가서 보면 뭐가 문제인지 이런 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런 사업들이 여러 의원분들이 건의한 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좀 조치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뭐 답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사업비 이제 확보를 해가지고 금년도에 이제 제초 작업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초 작업은 이제 군에서 이제 지형을 하는데 해안 주민을 원칙으로 쓸 계획이에요. 그래서 인건비는 인부는 이제 투입이 되겠고 그렇게 되면 이제 해안 분들 쓸 계획입니다. 다른 데보다도 거기가 인력이 없다면 뭐 다른 인력을 끌어다 쓰겠지만은 그렇게 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제가 오기 전에는 오기 전에 그 업체에다가 저기에서 계약을 했더라고요. 그게 맞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해안 주민들 인력을 쓸 계획이고 그다음에 농산물 판매하는 건 그거는 제가 금년도 거기 시설 조그만 지금 현재 조립식 건물이 있습니다. 그것도 좀 보수를 하고 그다음에 그 판매장 운영하는 것도 병행해서 같이 좀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지금 농산물 판다 지나가면서 왔다 갔다 하더라도 하게 되면은 충분히 뭐 그게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지고 또 한 가지는 들레길에서 이제 내려오는 탐맥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식사를 거기서 하고 가는데 그렇게 되면은 조금이라도 뭘 해야 되지 않겠냐 기본적으로 그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거는 이제 기본적인 거 말고 우리가 별도로 좀 색깔 있게 좀 해볼 수 있는 이런 상황을 좀 말씀드렸고, 그 관계는 우리가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을 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 해당 부서에서 그런 판단한 사업은 그대로 하더라도 저희 지역의 주민들이 또 마을에서 또 이장들이 건의한 사업들은
좀 바로바로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게 앞으로 좀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또 진행할 때 잘 그 지역구 의원들하고 잘 협의가 돼서 그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다음은 비봉산 등산로가 있는데, 지금 환강리가 지금 샛들마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마을에서 요구하는 것은 이 등산로, 이제 비봉산 등산로가 지금 뭐 냉천골로 내려가는 코스가 있고, 또 거기서 이제 좀 더 능선으로 내려와서 환강리로 내려올 수 있는 등산로를 개발해 주는 것을 마을에서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 문제도 한번 검토를 해서 마을에서 어떤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또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지금 그 송청리 위에 있는 그 신호등 외곽도로, 남면 외곽도로가 생기면서 환강리가 지금 이제 완전히 집중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뭐 도촌리, 구암리로 해서 창리로 돌아가는 코스에서 바로 환강리 마을로 지나가기 때문에, 마을 정 가운데로 지나가기 때문에 그쪽 일대에 마을에서는 등산로도 이제 저 냉천골로 내려가는 이 비봉산 등산로가 환강리로 내려오는 코스도 좀 개발해 줄 것을 얘기를 하고, 또 그쪽에 이제 다른 부서하고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전망대 같은 것도 그쪽 이제 양구의 초입에 양구읍이나 남면 지역이 다 보이는 그 산 정상 위에 어느 정도 전망대 같은 것도 조성해서 이 관광객들이 딱 오면서 양구를 진입할 때 신호등에 다 서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면에 환강리 지역에 송청리하고 이제 뭐 남면 지역 보이는 환강리 지역 산 정상이죠. 능선상에 이런 전망대 같은 것도 좀 이렇게 잘 조성돼 있으면, 아, 저게 뭐지? 와서 좀 볼 수 있고, 또 그런 것까지 병행해서 하여튼 무슨 뭐 이제 다른 부서하고 또 관련된 거지만 이 관광 안내도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비치가 만약에 조성이 되면 그런 쪽에도 이런 마을 이제 앞으로 마을 사업 차원에서도 그렇게 추진한 관광객 유치나 이런 것에도 많은 노력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등산로 조성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만 연장하면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하여튼 그 관계자들하고 잘 협의해서 이런 것들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있으시면 부탁. 예, 지금 이제 비봉산 등산로길이 송청리까지 지금 이제 되고 있습니다. 지금 먹거리 타운 쪽으로 이제 내려오는데, 그렇게 한강리 쪽으로 하게 되면 이제 거리가 이제 얼마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 등산로라는 자체가 지금 송청리 구간도 동의가 안 된 데가 있습니다. 동의가 안 돼가지고 그때 이제 사람이 다니는 길이니까 정비를 해서 지금 쓰고 있는데, 그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여튼 그쪽으로 항행 쪽으로 내려가는 구간이 어떤지 그것도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지금 저쪽 너머에서 솔숲길로 해가지고 청리에서 넘어오는 길, 그것도 지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그건 도시개발과에서 지금 그쪽으로 올라오는 길 자체를 그때 동의가 안 돼가지고 이제 작년에 하려고 하다 못했어요. 이게 이제 땅 문제가 이제 해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정비를 할 계획이고, 지금 전망대는 지금 현재 비봉산에 솔직히 그 사업을 해가지고 저마다 크게 지금 세웁니다. 그래서 여기 비봉산 빨딱고개라고 그러죠. 빨딱고개. 거기에 이제 금년도에 그 전망대를 세워가지고 양구 시내를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하고, 제가 알기로도 이제 도시개발과에서 이쪽 비봉초등학교 그 위쪽으로다가 전광판식으로다가 어떻게 홍보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아마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부서에서 이제 하는 사업도 있겠지만 등산로 관계는 제가 한번 더 살펴보고 개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뭐 다른 부서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그런 뭐 전망대 작년에 사업자까지 다 확정돼서 올해 뭐 헬기로 날라서 이제 작업이 되는 거, 그런 거는 뭐 다 알고 있고, 그런 사업들도 이제 뭐 연계해서 어찌됐든 저는 지금 마을에서는 그게 뭐 이중으로 전망대나 이런 것들이 설치되기가 어렵다면 뭐 기존에 있던 것을 이쪽 방향으로 옮기는 것까지도 검토해달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 문제는 일단 벌써 확정이 돼서 이 사업이 곧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건 이제 뭐 검토하기가 어려울 수 있겠지만, 하여튼 마을에서는 그런 이제 마을 사업 자체로 앞으로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과제라서, 일단 등산로 문제 이런 것들은 그 구간이 환강리 저 산 쪽 방향으로 많이 그 도로나 농로길이 잘 그게 조성이 돼 있기 때문에 등산로에서 내려오는 냉천골 그쪽 능선에서 내려오는 거리는 그렇게 크게 조성
많이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문제들 전반적으로 좀 검토해서 좀 그 마을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협의가 돼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도울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그 두무리에 이제 저 마을 밑으로 다 내려가면 좌측 골짜기로 한 3.7km 정도 과거에는 이제 뭐 도로 개설이 다 되어 있었는데 지금 비가 와서 일부 뭐 임도 비슷하게 되어 있는 곳 알고 계시죠? 그 두무리 산 1-1번지 좌측 골짜기에 한 10여 명 정도 내려와서 거주하고 계시는 곳. 제가 이제 현장을 가보질 않아가지고 얘기는 들으신 적이 있죠. 그런 분들이 들어와서 약간 뭐 외지에서 들어와서 예. 이제 산다는 그 얘기도 들은 것 같은데. 예. 그쪽이 지금 과거에는 거기에 그 주민들이 많이 거주했다가 다 이제 이주하시고 지금 거기에서 태어나서 학교 다녔던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들어와 있고, 또 그 친척들이나 어머니 뭐 또 아시는 분들 뭐 이렇게 귀농하시는 분들이 들어와서 지금 거주를 하는데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이고, 현재 문제는 이제 그 들어가는 진입로에 과거에는 다 도로로 개설되어 있었는데 이게 뭐 사람들 다 이주시킨 다음에 비가 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 차가 다니질 못해서 남면에서 이제 거기에 그 주민수건 사업 비슷하게 해서 한 일부 구간을 이렇게 산자락을 이렇게 훼손해 가지고 다닐 수 있게 해주다 보니까 그게 문제가 돼서 이제 원상복구, 이제 국유림 회소 그런 걸 훼손으로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서 이제 올해 뭐 전반기에 그런 게 복구가 돼야 할 것 같은데, 거기가 일부 구간 뭐 그 4곳 정도에 한 400평, 400평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유림에서는 큰 의미가 없는 건데 이렇게 뭐 문제를 야기가 된 것 같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 얘기는 사람만이라도 10여 명이 거주하고 있으니까 다닐 수 있도록 그 일부 구간 훼손한 거 원상복구하면 거기를 국유림에서는 임도라든가 이런 쪽으로 그 우리 생태산림과에서 협의가 들어오면 임도 관리나 뭐 국유림 이런 뭐 산림 관리 차원에서 보호나 관리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그런 그 협의가 들어오면 얼마든지 응해줄 수 있다. 뭐 크지 않기 때문에 규모가 사업량이 적기 때문에 얼마든지 협의해서 이렇게 허가를 받고 이제 사용하라는 거거든요. 거기 지금 한 3.7km 정도가 잘 조성은 되어 있습니다, 길이. 근데 일부 구간 이제 그 과거에 면장이 이제 조치해 주다 보니까 그게 문제가 돼서 되어 있는데, 요 문제도 거기 산림보호나 아니면 산불 예방 이런 차원에서라도 그게 끊어지지 않도록, 기존에 다니던 그런 임도나 이런 것들이 끊어지지 않도록, 임도든 뭐 도로든, 도로하고 임도하고 연결된 건데, 하여튼 요 문제도 한번 검토해가지고, 거기 최소한으로, 산불 예방이나 아니면 산림보호 여러 차원에서도, 또 지역 주민들이 최소한 다닐 수 있는 공간 확보 차원에서라도 이 문제를 한번 검토해 주시고, 차후에 한번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예, 그건 제가 정확한 실태를 좀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혜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철호 의원입니다. 한 몇 가지만 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10쪽에 보면 대우산 풍력발전 사업, 현안 사업 해결 모색에 관련해서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대우산 풍력발전 사업의 어떤 그 추진 상황의 진도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이 자체는 이제 길이 막혀서 이제 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드는데, 지금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여러 여건, 그 다음에 뭐 국방의 전력 관계, 그 다음에 또 규제 개혁, 여러 곳을 우리가 건의를 해봤고 협의를 해봤지만은 지금 현재 길이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이제 그러니까 이 풍력 발전 사업 대우산에 이제 설치하는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규제가 되고 있는 것이 이제 군사보호시설 관련 규제하고, 또 뭐 문화재청에 또 문화재 천연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규제, 또 다른 것도 또 있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산림청의 이제 유전자 보호구역도 이제 해당이 좀 되죠. 그게. 예.
근데 세 개가 다 지금 해결이 안 된 상태입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판단할 때는 이게 동식물의 이제 피해를 좀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이 뭐겠는가 이런 생각도 좀 해봤어요. 우리가 지금 현재 목표 자체는 이제 풍력 단지인데 그렇다고 쳤을 때는 한번 내부적으로 태양광 쪽으로 하게 되면은 피해가 좀 작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어가지고 그 방안도 한번 이렇게 좀 검토를 좀 해보려고 모색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태양광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그 펀치볼이라고 하는 또 뭐 그 대우산의 미관을 오히려 저해시키는 그러한 사안이 될 것 같고요. 이게 그 일전에 보면은 그 사실 그 군사보호시설이라든가 산림청의 민원은 해결이 됐었고 그 지금 문화재청의 그 천연보호구역에 대한 어떤 그 문화재 현상 변경이 하나 걸려가지고 그 규제가 돼가지고 이것을 이제 풀지 못했는데 그럼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겁니까? 아니면은 지금 세 가지가 다 지금 해결이 안 됐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해가 지금 현재 첫 번에 또 국방 전력 관계 이걸로 해가지고선 사업을 그쪽으로 명목을 걸어가지고 좀 추진해 보자 이렇게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기 21사단에 이제 또 우리 공문을 좀 보내가지고 이제 사업 이제 SK 이제 D&D에서 이제 들어와가지고 협의를 해서 이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국방 그 전력 그 차원에서 하게 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시내류가 먹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이제 사업을 추진했어요. 그래서 했더니 이제 이쪽 21사 단에서는 크게 저거는 없는 걸로 보여지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산림청 소관이 되기 때문에 산림청으로도 이제 그 계획을 보내봤어요. 그래서 그것은 지금 현재 SK D&D에서 당초에 풍력 발전소를 설치하는 게 아니라 시험적으로다가 풍향계를 설치를 해가지고 일정 사업성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추진하면서 산림청에도 보내봤는데 거기에도 상당히 좀 부정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문화재청이 또 걸리기 때문에 그것도 똑같은 그 심의를 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추진을 하다가 거기서도 이제 부정적으로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일단은 중단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지금 SK D&D하고 뭐 MOU라든가 뭐 어떤 그 뭐 계약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당초에 이제 SK D&D에서 나와가지고 우리 협약을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해가지고 이제 사업을 추진하다가 거기서도 이제 그렇게 걸리다 보니까 사업성이 자기네도 그게 에너지 이제 공단인가요? 에너지 에너지 관리공단. 거기서 이제 사업성 검토를 2005년도에 하지 않습니까? 그걸 믿지를 못하겠다. 자기네 이제 상당한 막대한 돈이 투자하기 때문에 사업성 검토를 별도로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가 돼가지고 별도로 이제 그 사업성 검토를 위한 풍향계 다는 것을 이제 요청이 와가지고 그걸 진행하다가 이제 그렇게 또 일단 중단이 된 겁니다. 그럼 SK D&D하고 그 협약 체결은 언제까지입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그 정식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때 당시 이제 협약 체결한 거는 제가 이제 확인을 못했고 그때 이제 같이 이렇게 서로 협력적으로 이제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정식적인 MOU 체결은 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그냥 조사만 함께 추진했다 이거죠. 어떤 지금 그럼 현재는 그 대우산 풍력발전 사업이라고 하는 것들은 아직 뭐 소강 상태고 이제 뭐 지금 특별히 추진하는 것은 없겠네요. 예,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연초에 한번 문화재청에 한번 올라가가지고 거기에 또 한번 또 긴밀히 또 한번 협의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근데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지금 사실은 뭐 이게 대우산 풍력발전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시행 업체에서 사실은 어떤 열정을 가지고 해야지 이 사업이 뭐 양구군에 특별히 뭐 경영 수익 사업도 아니고 말이죠.
그거는 오히려 의지를 가지고 있는 어떤 업체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지 군에서 예를 들어서 동식물 뭐 피해 경감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 풍력 발전 사업과 함께 가야지 그렇다고 여기에 대해서 군에서 예산을 투입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좀 판단해가지고 추진해야 될 것이라고 이렇게 사야 되고요. 다음은 그 뒤에 문제 그 다음 장입니다. 12쪽인데 뒤에 문제 야생화 문제 생태원 조성인데 이게 이제 금년까지죠? 예, 그렇습니다. 사업비 50억 원에 지금 그 총 공정이 65%라고 했는데 전시 온실하고 이제 뭐 마운딩 등 기반 조성을 했다고 해요. 그 전시 온실이 그 위에 있는 그 유리 온실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가온식인가요? 아니면 그냥 아닙니다. 유리 온실로 해가지고 그냥 온실이죠. 유리를 해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막혀요. 그 여름에도 이게 그러면 뭐 여기에 예. 이게 뭐 그 대부분 뭐 열대 식물도 아닌데 여기 이게 꼭 필요한가요, 이게? 저도 이제 분재 공부를 좀, 이것 때문에 좀 했는데, 이게 되면은 이제, 상육 자체가 좀 저하되고 이런 거는 온실에 들어가가지고, 이것을 상육을 이제 돋구는, 그러니까 뭐 영양분도 주고, 그 다음에 관리도 이제 해가지고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온실이 필요하더라고요. 여름에도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여름에도, 관리가 어떻게 하냐면 이제 물을 뿌려가지고 뜨거울 때는 좀 온도를 낮춰가지고 이렇게 이제 성장을 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절도 하고 이런 온실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제 우리 굴에 이런 어떤 뭐 여러 가지 뭐 야생화 단지라든가 뭐 박물관이라든가 뭐 야생화 분재 생태원이라든가 이런 걸 조성하는데 대체로 많은 그 예산들이 그 SOC라든가 이 기반 시설 사업에 투자되다 보니까 뭐 소프트웨어라든가 이 콘텐츠가 사실은 빈약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여기 양구에 찾아오는 사람들 보면은 뭐 야생화 분재 생태원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온실이라든가 뭐 시설을 보러 오는 거 아니거든요. 그 여기에 이 많은 예산들이 오히려 그 분재라든가 이런 쪽에 그 투입이 돼가지고 볼거리를 창출해야 되는데 그 뭐 콘텐츠들이 없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뭐 분재원도 있고 생태식물원도 있고 야생화 뭐 동물 생태관도 있고 그런데 사실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뭐 백화점식으로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놓긴 하지만은 이게 뭐 경영 수익이 안 되기 때문에 지방 재정의 어떤 그 정말 그 재정을 그 돈을 먹는 하마처럼 이게 나중에 참 그 지방 재정에 어렵게 하는 그런 요인으로 될 그런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특히 야생화 분재원은 한번 그 다른데 벤치마킹도 좀 하셔가지고 그 제주도의 그 분재원이라든가 뭐 비자나무 숲이라든가 뭐 이런 데 가보면은 그런 어떤 그 숲을 보러 가고 사실 인제 뭐 자작나무 숲이라든가 뭐 홍천의 은행나무 숲에 많이 가는데 거기는 어떤 시설물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 숲 자체를 보러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것들을 기획할 때 예산을 어떤 시설에 두지 말고 그 어떤 콘텐츠를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업으로 이렇게 기획하고 추진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뭐 견해가 있으시면 하십니다. 예, 분재원 자체는 또 이제 설치보다도 또 운영 관계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도 이제 한국 분재조합이 있습니다. 총괄하는 분재조합. 그 회장님도 이제 만나보고 앞으로 운영 관계 우리가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 측면에서 뭐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다 완공시키고 그러는 것보다
지금부터 운영 관계를 좀 협의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분재조합하고 했는데 지금 현재 봤을 때는 자기네 그래도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겠다. 왜냐하면 이제 분재라는 자체가 있습니다. 어떤 거는 뭐 1억이 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특별전도 이제 하는 방안. 그 다음에 이제 분재를 소품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화분에다가 조그맣게 해서 이제 그런 것을 이제 파는 방안. 여러 측면. 그 다음에 이제 분재 그 특별전 자체가 이제 1년에 한 번씩 있대요. 그 자체가. 그것도 이제 우리가 해 놓게 되면은 그런 것도 하는 방안 여러 측면에서 지금 접근해서 운영 관계를 지금 모색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봤을 때는 이제 앞으로 그 분재원하고 그다음에 생태식물원하고 그다음에 야생화 야생동물 이제 생태관 세 개가 이제 어우러지면서 정말 방문객들이 올 수 있게끔 하여간 프로그램이라든가 지금 봤을 때는 이제 생태식물원 자체도 프로그램 자체를 이제 운영을 좀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쳤을 때는 이제 앞으로 유료화 관계 이것도 이제 좀 검토가 좀 돼야 될 것 같고 종합적으로 지금 모색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글쎄, 하여간 생태식물원도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볼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번에 또 이 분재원도 물론 여러 가지 운영면도 중요하지만은 우선 그 예산이 그 하드웨어 중심에서 좀 그런 어떤 볼거리 중심으로 좀 조성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20쪽에 보면은 청춘 야구 정원 아카데미 운영과 관련해서 이게 참 우리 어떤 특히 이제 양구 같은 경우에 이제 정원 아카데미 운영이 많은 국민들도 기대하고 또 아주 상당히 좋은 시책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3회 했죠? 네. 네, 3회 했는데 지금 그 주민의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아카데미를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참여 인원 자체가 한 20명 내외 정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더욱더 좀 참여도가 좀 높았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SNS에 뭐 메시지도 보내고 하지만은 일부에서 관심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 또 오시는 분들이. 그래서 이 자체는 봤을 때는 이제 그분들이 이제 어떤 분이냐면 이제 집을 새로 짓고 그 다음에 또 관심 있어서 또 이제 집을 가꾸려고 하시는 분들. 그래서 이제 지금 봤을 때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상당히 관심 있는 분들은 무진장 관심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지금 현재. 그게 한번 참여한 사람, 저도 이제 1회 때 참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3 강좌 때는 이제 못 갔는데, 대부분 이제 이 관심 있는 사람들이 한번 갔다 와서, 참여를 안 하더라고요. 왜 안 하냐 그랬더니, 우선 거기에 아카데미 참여를 해보니까, 이분들이 대부분 초빙 강사들 보니까 대학 교수라든가 또는 이런 설계 중심의 사람들이 좀 이론이라든가 언론적인 어떤 강의에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해도 못할 뿐만 아니라 또 실질적으로 정원을 가꾸고 여기 관심이 있는데 큰 어떤 도움이 안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분들이 그래서 다음에는 참여 안 하겠다. 요번에 참여한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강사들을 이렇게 어떤 학자 출신보다는 오히려 조경 어떤 실무자들을 강사로 초빙을 해서 그분들이 어떤 정말 현장에서 필드에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제가 여기에 참여했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우선 이 교육 수료한 분들이 아마 한 강좌에 한 20여 명씩 이렇게 참여를 했다고 하면은 그분들에게 어떤 설문이라든가 교육 후평도 한번 귀담아 들으셔가지고 다음에 이거 계속 할 거죠? 예. 네, 계속 한다고 하면은
그 정말 눈높이에 맞는 그런 어떤 그 정원 아카데미가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이제 거기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 3기 때는 저도 이제 그걸 공감을 해서, 대학 교수보다 이 정원사 실지 설계를 하고, 그거 하는 사람들이 이게 맞겠다 해서 3기 때는 별도로 정원사를 불렀어요, 설계. 그래서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자기 집 구조를 그려가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상한은 이제 나름대로 어떤 나무를 심고 무슨 높을 때는 돌멩이로 해서 어떻게 하고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니까 상당히 호응이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래서 상담제를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상담제는 주민이 요청을 했을 때 현장에 가서 자기 집에 가서 내가 이 집에 정원을 가꾸려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어떤 나무를 심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돌조경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고 이런 스타일로다가 현장 상담제를 그러니까 사전 예약을 받아가지고 일정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상담을 해주고 어드바이스를 해줄 수 있는 이런 제도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는데 현장 위주로 그 다음에 또 실제 주민이 와닿게끔 설계 또는 그 다음에 어떤 뭐 나무는 어떤 나무를 심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조경은 어떻게 해야 되고 돌멩이는 어떻게 했고 이런 식으로다가 실무적으로 하는 사람 불러서 교육을 시키고 상담제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지금. 예, 그래서 이제 저 실내에서 어떤 그 강의도 좀 일부 있어야 되겠지만은 오히려 이제 그 뭐 조금 전에 뭐 답변을 해주셨지만은 그 공원에 가서 그 뭐 전지하는 것이라든가 이 어떤 그 실습 위주로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뭐 그 흥미를 갖추고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책임지 의원입니다. 이거 2시 기록을 깰래니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께서 그 역대 생태살림 과장님 중에 가장 열정적이시고 일을 많이 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14쪽에 한 가지만 제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 생태관광협회가 할 수 있는 이 사업비를 할 수 있는 내용은 요 추진계획상에 있는 4가지 사항이라고 보면 될까요? 생태 관광을 해서 뭐 탐방을 유치한다든가 각종 사업이 다 해당이 되겠죠. 근데 여기 나온 거는 이제 중점 사업만 지금 이제 명기시킨 겁니다. 네,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 이제 마지막 항에 블로그 등을 위해서 이제 생태 탐방계 유치를 하신다 그랬는데 이거는 그 생태 관광 협회 블로그입니까? 아니면은 뭐 군청 블로그? 이것은 이제 생태관광협회에서 이제 추진하는 걸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 뭐 협약 체결 기관이나 업체가 아니래도 팸투어를 유치할 수 있다라고 본 의원이 판단을 하고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번에 문화관광과 또 농업기술센터 쪽에 제안을 할 건데 그 양구군에 그 관광 자원, 그러니까 뭐 유커들이나 국내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그 우리 군의 특성상 많이 개발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야생이나 그 옛날의 상태가 그대로 많이 보존돼 있다라는 장점을 어디다 내놓고 홍보를 하고 이르기에는 조금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아른섬에도 갔다 와보고 이러니까 그 외국 분들이 생각보다 개발되지 않은 원시적인 그런 캠프를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우연히 이제 뭐를 보다가 이제 느낀 건데 우리 군도 그 요즘에 그 저 경상도 쪽이나 충청도 쪽 지자체에서 작년에 많이 했더라고요. 뉴스에 보니까 그 파워 블로거들을 초청해서 그러니까 뭐 기관이나 업체가 아니래도 그래서 이제 본인이 관심을 갖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 파워 블로거를 그 안내해 줄 수 있는 그런 또
뭐라 그래야 되지? 그 블로거 참여자가 또 우리 양구에 관련되신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이 파워 블로거가 와서 여기 양구를 한번 체험하고 가서 글을 올렸다. 그런 건 이제 뭐 여행 작가 블로그를 운영하는 자면 더 효과가 높겠지요. 상당한 이게 뭐 어디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자체에서 나도 이제 발빠르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군의 경우를 볼 때는 다른 관광 자원도 중요하지만 이 DM 젯이라는 이런 세계의 그 어디에도 없는 그런 DM 젯에 가장 가까이 있는 생태를 보고자 하는 그런 세계의 젊은이들이나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라고 하면 한 방에 많이 모을 수 있는 그 파워글로거 뭐 순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 이렇게 해서 그분들을 뭐 한 명이라도 좋고 여러 번을 해서 유치를 해서 안내해주고, 뭐 돈도 많이 안 든대요. 그냥 숙식 제공만 하고 자료 드리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제안해 보겠습니다. 예, 과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 작년에 지금 저 자료를 보니까 제가 이제 5월 이제 23일부터 1박 2일 코스를 해가지고 한강 마케팅이라는 데 하고서 이제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거기에 이제 블로그 작가들이 이제 왔다 또 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도 관광협회에서도 이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더 활성시켜 가지고 작가에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가능하면 외국 블로거를 좀 유치하시는 거로 그렇게 해주시면.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경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생태살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생태살림과 소관 2016년도 군정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청취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2월 3일 오전 10시에 제5차 본회의가 개회됨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220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를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